최혜병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관련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최혜병 특검이 수사 무마와 관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총 5명. 대상자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종섭, 박진희, 김동혁, 유재은, 김계환. 이렇게 이제 5명 영장이 청구가 됐고 네. 어제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제가 판사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정지욱 판사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정재욱 부장판사가 심사를 했습니다. 네. 저 5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5명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죠. 예,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와. 왜? 아니 다툼의 여지가 있대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대요. 어떻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아니 근데 보면은 네. 사실관계는 굉장히 입증이 많이 됐다고 인정을 해.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구속이다 네. 했는데 기각 전원 5명을 다 기각시켰어. 아유 어떻게? 이럴 줄 알았어. 네, 이제 이럴 줄 알았어. 진짜 근데 네. 이게 이런 거예요. 보통 기각시킬 때 뭐라고 합니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네. 수사 충분히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도저히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핸드폰 없앴냐? 없앴지. 네. 그리고 내가 불러주는 거 다 받아 적어봐. 수사 결과 보고서 수정 사항이야, 장관 지시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 맞추기 정황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거는 말 못해. 못해. 이건 말 그렇지, 못해. 못해. 그러면은 이거밖에 못합니다.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혐의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미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대체. 아니, 사실관계는 소명이 충분히 됐다고 했어요. 맞아요. 사실관계는 됐는데 네. 그게 죄가 되냐 이 소리거든요. 그렇지. 이제 그 얘기죠. 네. 근데 문제는 그냥 장관이 뭐 예를 들어서 야 그 임성근 그 죄가 되는지 한 번만 더 살펴봐봐 한 마디만 했다 쳐요. 이 정도면은 그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양보해가지고. 근데 그거 하고 박정훈 대령이 이첩한 거를 경북 경찰청에 가가지고 기록까지 억지로 찾아오고 네. 대책 회의하면서 박정훈 체포해 구속시켜. 네. 제 언론 나가면 안 돼. 네. 뭐 이런 내용까지 하고 네. 그걸 재조사를 시키면서 재조사하는 기관에다가 전화 걸어가지고 야 수사 결과 이렇게 바꿔.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바꿔. 이런 것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면 그럼 도대체 뭐가 직권남용이라는 건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그리고 이 판사는 지금 쭉 나열했잖아. 이게 죄가 되는지 본인은 모르겠다는 거야. 그렇지. 이게 제정신인 나라입니까?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판사야? 이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수사기관에 대한 외압 면허증 같은 걸 준 거예요. 이게 이 판사는. 왜?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 판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똑같이 경로하고 장관이 뭐 전화해갖고 야 이거 빼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보류하고 요건 이렇게 바꾸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칩시다. 네. 그 판사 구속 안 할 거야? 구속하겠죠. 바로 하죠. 안 할까요? 아유 이거 면허증 준 거예요. 그럼 이재명 정부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안 경찰이나 됩니다. 검찰에 다 전화해가지고 야 이렇게 저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데 이거 큰일입니다. 우리가 우려한 대로 계속 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결국은 쭉쭉쭉 가가지고 이 내란 재판에 다 영향을 끼치면 그렇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법리와 상식에 의해서 반드시 구속돼야 될 사람이 구속이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 앞으로 그러면 수사를 열심히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특검이든 아무 검찰이든. 의미 없지. 그래 수사해서 올렸는데 다 무죄 내리고 예를 들면 체포영장 발부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고 구속영장 발부 안 하면 수사를 열심히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 언론도 이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언론은 최상병 특검 초라한 성적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로 올라가는 수사가 힘들어졌다. 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공격할 거면서 그러면서 또 특검 왜 하냐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과거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네. 이 사람은 또 왜 구속 명단에서 뺐는지 네. 그것도 이해가 안 이제 가요. 그쪽으로 가기가 진짜로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건 어려우니까요. 맞죠. 원래 태병 특검의 수순은 그거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국방부까지만 청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 구속시키고 나서 대통령실로 이제 대통령실로. 뻗어갈 그렇겠죠. 계획이었을 겁니다. 네. 이거 그냥 딱 틀어버린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임성근은 또 발부를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임성근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 5명은 수사 무마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혜병이 사망한
그 직접적 원인 제공자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었는데 그 영장 전담 판사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정재 판사인데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요 사람도 이제 수원지법에서 온 3인방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네.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죠. 네. 결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결과는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최진규 대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임성근은 왜 발부했냐?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같은 기준이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 사유가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종섭, 박진희, 김동혁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증거인멸 우려가 제일 높고 사실 임성근은 그보단 낮아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조사해달라고 막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자기가 제발로 찾아오잖아요. 네, 그랬었죠. 막 네. 네. 그 비밀번호도 막 갑자기 생각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면서 갖다 주고. 네. 그러니까 같은 기준이면 임성근도 발부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네. 근데 그 임성근만 내줬잖아요.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20자리? 그게 나왔어요? 뭔지 나왔어요? 그런 것도 알아. 아, 뭔데? 그 왜 뭐야? 제가요. 네. 아 너무 이 사람 유치해가지고 음. 이게 뭐 하느님한테 뭐 기도해가지고 예, 예. 뭐 이렇게 순간 갑자기 떠올랐다고요. 그래서 떠올랐다라고 최지봉 하는데 교수님 저한테 거봐 나보고 하나님 배우 믿으라고 했지 저한테. 그 이거 빼볼 수가 네. 없는 비밀번호예요. 전도하더라고요. 뭐냐면 음. 해병대를 지칭하는 마린이 들어가고 마린. 머린이 2번 들어가고요. 자기 생일에 2자리랑 전화번호 뒷자리 2자리 넣고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압권입니다. 뭐예요? 맞춰보세요. 본인의 희망사. 꿈. 내가 해병대에서 쓰레스타. 3개. 별 3개. 별 3개. 가 뒤에 있습니다. 실제 별 3개? 예, 별 3개. 특수 문자. 아 특수문 별 3개로? 별 3개. 아 진짜로? 예, 예. 와. 그러니까 본인은 해병대에서 사령관을 하려고 하는 꿈을 갖고 와. 이 비밀번호를 했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렸다는 까먹었다는 건요. 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와.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자충수예요. 듣고 굉장히 놀랐고요. 야. 그리고 어제 좀 취재를 제가 거의 잠을 못 잤는데요.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재욱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정지욱 사진 또 띄워주세요. 5명 기각시킨. 5명 기각시키는데 네. 이제 이종섭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해요. 2시간 동안. 그런데 방어권 보장을 한다는 명목하에 계속 피의자에게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PT를 지금 1000장 넘게 가져가서 특검이 그 의견서를 1000장 넘게 썼어요. 네. 근데 이 사람 1000장은 다 읽었는지 모르겠어. 계속 그 피의자의 변호인과 피의자에게 방어권 얘기하면서 특검 쪽에 얘기 막 못하게 하고 편파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걸 넘어서서요. 그랬어요? 특별수사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특별수사관들 다 내쫓았습니다. 나가라고. 와. 그게 뭐냐면 네. 검사만 공소제기나 기소나 영장 청구권이 있다라고 보고 특별수사관들은 변호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선제압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와. 그러니까 특검을 쪽을 주는 겁니다. 와. 니네 따위는 검사들한테 짜치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일반적인 심사에서는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들 그 뒤에 다 앉아 있게 합니다. 안 쫓아내요. 보통. 그래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심각하네 왜냐하면 정지욱이. 수사는 경찰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혹시라도 수사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판사가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건데 다 나가라는 식으로 이것 또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형성에 영향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내쫓았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영장 전담 지금 4인방 있지 않습니까? 이 4인방이 누가 맡아도요. 이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통기각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요.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증거인멸 도주할 권리 다 보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전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네, 런종사. 도망을 갔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많이 해서 증거가 많이 확보돼도 기각. 만약에 증거가 수집이 많이 안 됐으면 소명이 안 됐다고. 기각. 그렇지. 그러니까 답은 어차피 기각이고 기각이야.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한 이 수사 외압에 대한 야합은 이미 정해진 답이기 때문에 3특검 무력화로 가기 위한 조희대 사법부의 야합이자 수사 방해다라고 네. 저는
진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열한 게 뭐냐면은 이 임성근도 발부해줬단 말이에요. 네. 원래 임성근까지 기각시키고 싶었겠죠. 음. 근데 이건 임성근이 이상한 비밀번호를 갑자기 막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서 뭐 그거는 스스로 그냥 자기 자충수를 깐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임성근마저 기각을 시켜버리면 네.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 어. 네. 그럴 것 같으니 임성근은 그냥 내주고 다만 지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종섭, 네. 박진희, 김동혁이란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절대 사수한다. 네. 딱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한 겁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앞으로도 이게 계속 될 겁니다. 그럼 나올 때마다 우리가 또 힘들어하고 화내고 이렇게 계속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끊어내야 돼 이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대법원에서 왜 그러면 이 수원 3인방을 일로 보냈겠냐고 의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잖아. 결국은. 이걸 끌어내려면 대법원 사법개혁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조희 대법원장 사퇴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앞뒤 보지 말고 사법개혁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그 방법밖에는. 근데 저는 이 판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종섭, 김계환, 유재현, 김동혁, 박진희는 2023년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 할 수 있냐라고 경로한 윤석열, 이 경로로 줄곧 박정훈 대령을 토끼몰이 하듯이 음해해서 구속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가장 큰 의문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사법 불신을 아까 얘기했지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 것도 웃기지만 네. 스스로가 지금 4인방이 이런 그 영장 기각과 수사 방해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줄이라는 건 대법원장 자리에 네. 계속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사법부 스스로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정상적 국가면 이 영장 전담 판사들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탄핵을 너무 남발한다라는 플레임을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짜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도 지혜롭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는 맞죠. 특검이 영장 재청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임성근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합참의장의 단편 명령이 문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서에 대한 명령을 위반했죠. 네. 그러니까 작전권이 없는데 본인이 가서 맞습니다. 네. 지휘를 했기 때문에 예. 발부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윤석열 23일 어제 소환 불응했지 않습니까? 예. 소환을 재통보하고 이 5명에 대해서 영장을 좀 보완해서 네. 저는 재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네. 우리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하실 말씀 짧게 진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봉지우 기자가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실제 진짜 짧아야 됩니다. 어제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네. 조희대를 고발했어요. 네, 고발했어요. 그래서 어제 고발을 하고 그럼 공수처에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내란 특검에 저희가 어제 고발인 조사를 나갔습니다. 네. 5건의 고발 사건이 있어서 네. 나가는 김에 저희가 조희대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천대엽하고 같이 고발장을 네. 제출했는데 그 회의 관련해서 고발하신다고요? 네네 고발했는데 고발건에 대해서 어제 고발인 조사를 당일날 했어요. 바로 이거는 의미 있네? 바로 그냥 저희가 5건 말고 이걸 그날 제출했잖아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 팀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배당을 해요. 네. 그런데 저희가 맡은 부서는 군 관련된 것들 하는 곳이었고 네. 그것 관련해서 이제 체류탄 문제나 이런 것들 좀 물어보려고 불렀는데 이걸 마지막에 진술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이제 지시를 한 것 같아요. 특검이 그걸 다 이제 보고 판단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이제 어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네. 생각보다 진행이 빨리 될 거라고 예상을 그 저희는 될까? 김정민 변호사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그래요? 변호사 어제 같이 들어갔다 왔거든요. 특검이 독이 올랐나 본데. 야, 기대도 될까? 그리고 이게 피의자로 이제 이 건만 되면 네.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네. 형사 피의자로 전환되는 겁니다. 초유의 사태인 거죠. 그러면 저는 국회는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즉시 탄핵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제 가서 요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 내란버스 탑승자 34명 어. 이 사람들 빨리 호송차에 태워서 호송버스에 태워서 네. 서울구치소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아유. 의견을 남기고 왔는데요. 고맙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그 명단을 쭉 공개하려고 했는데 네, 장군들만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네, 제가 마음이 많이 네. 초조하거든요. 초조한데 지금. 네. 왜냐하면 초조한 점. 장군 인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 그 빨리 정리해야 되고 이분 중에 특별하게 한 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두 분은 제가 지난번 청문회 그러니까 저 국회 국감 나가서 홍창식 법무관리관하고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내란버스 탄 사람 이 두 명을 언급했더니 이 두 분이 사표냈대요. 그래요? 사표냈어요. 야, 이거 저 봐봐. 의미가 네. 있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우리 임태훈 소장님 불러갖고 지적을 하면 이게 뭐 이재명 정부 흔들기래. 아니 이재명 정부가 내란 정부야? 아니, 왜냐하면 그런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 내란버스에 탑승한 육군 군사경찰실장 준장 김승환이 지금 어떤 보직에 있냐면요. 네.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얼마 전에 보직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상관이에요. 네? 아 그래요? 김승완? 그러니까 우리의 박정훈 대령이 김승완. 네, 김승완. 이 사람이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로 박정훈 대령이 차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갔더니 그날 점심을 같이 먹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조사본부장을 하고 싶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각종 음해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군사경찰 라인들이 어떻게 내란에 관여했는지를 파헤칠 수 있는 키맨입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